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지난 4월에도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엔비디아가 아이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날파에서는 하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별개로 보이는 이 두 사건은 사실 같은 맥락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두 이벤트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은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QPU 레이어, 그러니까 큐비트를 실제로 만들고 다루는 하드웨어 레이어입니다. 이온 트랩, 초전도, 중성 원자, 광자 같은 이런 모달리티 경쟁이 이 레이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양자 오류 정정, 즉 QEC 레이어입니다. 물리 큐비트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더 정확한 논리 큐비트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오류 정정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모달리티든 이 문제는 다 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연결성 레이어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연결성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GPU나 CPU 같은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과 양자 처리 장치를 어떻게 같이 돌릴 것인가 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서로 다른 양자 하드웨어끼리, 그러니까 이온 트랩 시스템과 중성화자 시스템, 이렇게 종류가 다른 양자 컴퓨터끼리는 어떻게 묶을 것인가입니다. 지난 4월에 이 연결성 레이어에서 큰 이벤트가 두 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아이징 모델과 달파의 하크 프로그램인 거죠. 각각이 고전 양자 연결성과 이종 큐비트 연결성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아이징부터 보겠습니다. 에른스트 아이징이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온 이 모델은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오픈소스 AR 모델 패밀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아이징 캘리브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큐비트를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큐비트를 생각해보면 매번 약간씩 어긋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는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AI한테 시켜서 각 큐비트가 잘 보정되어 있는지를 판정해주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코딩 과정을 돕는 아이징 디코딩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자 오류 정정을 하려면 일단 오류가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검출기의 신호를 하나하나 측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해석하는 게 점점 복잡해져요. 이때 아이징 디코딩 모델이 이 복잡한 데이터를 간소화해줘서 기존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디코더 애들이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발표한 NVQ링크 파트너 명단을 보시면요, 17개의 양자 하드웨어 빌더가 들어있습니다. 아이온 Q, 리게티, 컨티뉴엄, 큐에라, 파스칼, 아톰 컴퓨팅, 오르카, 옥스퍼드 퀀텀 서킷스, CQC, 실리콘 퀀텀 컴퓨팅,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온 트랩도 있고 초전도도 있고 중성원자, 광자 이런 진영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 슈퍼컴퓨팅 센터, 정부 연구소까지 모두 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면 한 가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떤 특정한 양자 하드웨어 진영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온 트랩의 아이온 Q라든지 초전도의 리게티, 중성원자의 큐에라처럼 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하나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깔고 있는 건 어떤 양자 컴퓨터를 쓰든 그 위에 우리 GPU 가속기랑 AI 컨트롤이 깔릴 수 있다는 어떤 하드웨어에 무관한 인프라 레이어입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자체적으로 고전 양자 인터커넥트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엔비디아로 모든 게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채택폭을 넓히고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가 깔고 있는 건 양자 고전 간의 연결성 레이어고요. 이건 모달리티 중립적이고 가장 빠르게 채택폭을 넓히고 있는 후보 플랫폼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크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풀어서 쓰면은 Heterogeneous Architectures for Quantum,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기종 양자 아키텍처라는 뜻인데요. 미국의 DARPA, 그러니까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운영하는 양자 컴퓨팅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용어도 많고 괜히 어렵게 들리지만 발상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양자 하드웨어마다 장단점이 워낙 뚜렷하니까 여러 하드웨어의 장점만 골라서 묶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일종의 조별 과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 트랩, 중성원자, 초전도 광자 이 네 가지 양자 하드웨어가 각각 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건 게이트 연산이 빠르고 어떤 건 메모리 저장 능력이 좋고 어떤 건 광통신이 잘 되고요.
근데 하크는 이 각 조원들이 자신의 장점만 골라서 한 시스템에 묶을 수 있는지 연구해보자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여러 모달리티가 동시에 성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합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양자 하드웨어가 승자가 될지 업계 종사자들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양자 하드웨어가 승자가 되든 또는 승자가 여럿이든 결합 트랙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하크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아이온큐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떨어진 이온 트랩 QPU 사이에 인터커넥트를 직접 실현을 하면서 하크 프로그램 선정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의 모달리티인 이온 트랩에서의 분산 컴퓨팅 로드맵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기종 양자 시스템의 한 노드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크는 이종 양자 연결성 레이어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큐비트의 종류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단일 승자를 가정하지는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아이징이나 엔비큐링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연결성 레이어라는 점이나 모달리티 중립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한쪽은 양자와 고전을 잇고 다른 한쪽은 양자와 양자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결성 레이어 안에 다른 영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양자 고전 방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종 양자 방향에서는 하크가 굵직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레이어 그림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QPU 레이어, QAC 레이어, 그리고 오늘 봤던 연결성 레이어, 이 세 가지 레이어가 각자 다른 게임이고 각자 다른 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 관련주를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QPU 레이어,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회사가 어떤 QPU를 만들어서 승자가 될 것인가만 중요하게 봤었어요. 아이온큐냐, 뭐 리게트냐, D-Wave냐 이 중에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 이벤트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승자만 열심히 들여다본 이유, 그러니까 양자 산업 안에서 단일 하드웨어 승자가 나올 거라는 그 가정 자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징은 어떤 모달리티가 이기든 그 위에 깔릴 수 있고, 하크는 여러 모달리티가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둘 다 단일 승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트랙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QPU 레이어에서 단일 승자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가치를 만드는 곳, 즉 어떤 양자 하드웨어가 이기든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를 잡는 회사들이 누구일지, 또는 QPU를 넘어서 컴퓨팅 시스템으로서의 양자를 생각하는 곳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양자 산업은 QPU, QAC 연결성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 볼 수 있고 QPU를 넘어선 시스템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아이징 모델과 날파의 하크 프로그램은 연결성 레이어의 두 영역, 그러니까 양자 고전 간 연결과 이종 양자 연결 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일 모달리티에 대한 베팅보다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가치를 만드는 곳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모든 걸 바뀌